올해 74이 된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로의 낡은 18평 아파트, 남편과 젊은 날 땀 흘려 일하며 마련한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청춘과 고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건 2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붙잡더군요. 어머니, 저희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알고 보니 아들은 직장 몰래 온라인 쇼핑몰을 크게 벌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 잠시 수익이 나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대출을 끌었었던 거죠. 재고는 쌓여만 가고 하루 수백만 원씩 나가는 광고비를 감당하려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했다더군요. 당장 1억 8천만 원이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로 딱 6개월만 쓰고 갚을게요. 그 간절한 약속에 결국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담보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처음 2달은 미안해하며 이자를 넣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라는 차가운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은행의 독촉 전화, 이자가 밀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들을 불렀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외침뿐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왜 사람을 들볶아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넨 건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아들에게 저는 그저 기댈 곳 없는 돈줄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적적하신데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면 어떨까요? 지팡이도 짚지 않는 저를 벌써 산송장 취급하는 그 목소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들 집 근처 병원에 갔다가 들른 카페 뒷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어머니 설득해서 명의만 넘겨받으면 우리 전세 빼서 갈아탈 수 있어. 정 안 되면 성년후견 신청이라도 해서 판단력 없다고 하면 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에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기부등본을 떼고 그간의 통화 녹음과 문자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피눈물 나는 마음을 누가 알까요? 재판장에서 마주한 아들은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며 원망했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매달 아들의 급여에는 압류가 걸렸습니다. 재판장의 차가운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아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끌려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는 5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식을 내친 독한 애미라는 자책감과 30년 넘게 쏟아부은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허탈함. 그리고 비로소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묘한 해방감까지 차마 눈물을 보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쇠사슬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들려온 소식은 예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매달 급여의 상당 부분이 압류되자 아들 부부의 생활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그 기세등등하던 아들 부부는 결국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빚 때문에 서로를 탓하며 매일 같이 전쟁 같은 싸움을 벌였고
금슬 좋던 척 연기하던 가식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저를 몰아세우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지금은 서로를 증오하며 이혼 소송 중이라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지켜야 할 가족이 아닌 지나가야 할 태풍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요즘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실에 나갑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입도 안 떨어지더니 이제는 제법 발음이 좋아졌답니다. 얼마 전에는 영어 교실 친구들과 함께 난생 처음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더군요. 매달 휴대폰에 찍히는 급여 압류 알림 문자는 이제 제게 아픔이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지켜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찍어주는 도장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엄격한 계약입니다. 믿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홀로 당당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자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내준 도장이 결국 내 목을 조이는 칼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배신감과 슬픔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아내와 남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고 건강하게 내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선자 씨의 용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